자, 다시 왔어요. 단기 매매 증권 공부해보자. 쌤이 전 시간에 유가증권에 대해서 막 길게 했었지만 단기 매매 증권만 공부하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지난 시간 거 다 되돌릴 수 있게 여기 보고 필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서식에서 쌤이 형광펜으로다가 칠해줄게, 예쁘게. 글씨가 안 나왔어요. 서식 있네. 자자자. 유가증권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요 한자 보세요.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 증권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어떤 돈이나 물건 같은 것들을 청구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종이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회사의 재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산이라고 해요. 자, 이런 거에는 어떤 게 있느냐? 유가증권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금전증권, 금전증권, 상품증권, 자본증권. 금전증권은 얘를 가지고 있으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수표나 어음 같은 거라고 했고, 상품증권은 이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있으면 창고에서 물건을 받거나 배에 있는 물건을 받거나 이동 중인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상품증권이라고 했고, 우리 회계에서는 일정한 권리를 나타내는 요 자본증권만을 유가증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일정한 권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분을 이야기하느냐, 빚에 대한 권리를 가지느냐. 지분, 그러니까 주권이라고 한다 그랬죠. 어떤 회사에 얼마만큼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주식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식. 자, 이제 글자를 보이게 어떻게 됐지? 글자를 보이게 해줄게, 얘들아. 어떤 회사에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돈을 주고 주식을 사면 회사의 재산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국가나 공공기관이나 회사에 돈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단기간 돈 빌려준 거는 그냥 차입금, 대여금으로 차용증서 받고 하지만 장기간 돈을 빌릴 때는 사채라는 종이 쪼가리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빌리게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또 넘길 수 있고 넘길 수도 있으니까 학교에 오면 선생님이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주식이나 사채 같은 걸 가지고 있을 때 계정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배웠죠, 그죠? 주식이나 회사채 같은 종이 쪼가리가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이니까 이런 걸 왜 가졌느냐? 단기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가졌으면 단기 매매증권에는 계정 과목으로,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으로, 또는 여기 두 가지에 다 포함되지 않으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표시해두고, 우리는 요 중에 이 세 가지 계정 과목 중에 이런 건 몰라도 되겠어요. 지금 유동자산만 공부하면 되겠죠. 유동자산인 거. 유동자산이면서 당좌자산인 단기 매매증권만 공부하면 되겠어요. 여기도 잘 몰라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사채는 사채를 줄여가지고 사채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죠? 회사채는 사채를 이야기하는 거지. 사채업자의 사채 달라요. 한자가 다르죠. 사채와 회사채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주식과 회사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거 보기 전에 이걸 다 배울 수는 없겠고요. 그냥 쌤이 한번 요것만 훑어주고 갈까 해요. 이거 외우지는 말고 요 용어를 말로만 그냥 이해해봐. 원래는 자세하게 배우면 내용이 좀 많은데, 이렇게 내용이 많은데 그냥 이렇게 액면가액이란 말을 써요. 액면가액, 액면 그대로 눈에 보이는, 써있는 걸 액면가액이라고 해요. 매입가액, 내가 산 금액을 매입가액이라고 해요. 취득가액, 내가 살 때 부대비용, 택배비 같은 거 들겠죠? 그런 것까지 합쳐진 걸 취득가액이라고 해요. 발행가액, 나중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가액이에요. 공정가액, 시장가액. 이 말은 뭐냐면 공정하게 거래되는 가격,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얼마에 사고 팔리냐? 그걸 공정가액, 시장가액이라고 해요. 장부가액, 내 장부에다가 얼마로 지금 적혀져 있느냐? 적어놓은 걸 장부가액이라고 해요. 처분가액, 팔았을 때 얼마에 팔았느냐? 처분가액이라고 해요. 이걸 일일이 외우려면 외워서 할 수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이런 말을 썼을 때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지금 한번 덜어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요 위에 있는 그림 있죠? 주식이 어떻게 생겼고 사채가 어떻게 생겼고, 이거부터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이제 칠판을 보도록 해요. 짜잔! 선생님이 주식을 만들어 왔어요. 실제 주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실제 주식이 생겼어요. 요즘은 전자로 하기 때문에 실물은 없어요, 사실. 근데 주식이 이렇게 있고, 사채는 없어요. 사채는 쌤이 없고 이렇게 종이로 돼 있는 게,
대한민국 정부, 나라가 발행한 국채 같은 거 있어요. 국채. 왜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한테 막 재난지원금 줘야 되잖아. 그럼 회사에서 벌어놓은 세금으로 주면 되는데 세금이 모자라잖아. 근데 돈은 일단은 먼저 쓰고 나중에 또 세금 받으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니? 회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국채를 만들어요. 이걸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파는 거야. 그리고 돈을 받는 거지. 그리고 이거 산 사람은 빚에 대한 권리가 있는 유가증권이잖아. 이런 게 채권이에요, 채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나라는 계속 이자 주다가 나중에 돈 다 주고 갚아주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빚에 대한 권리를 딴 사람은 이렇게 서로 돌리면서 사고 팔 수 있거든. 상품처럼. 그래서 차용증서 쓰지 않고 사채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쌤이 이렇게 만들었어. 주식은 보통 5,000원으로 예를 많이 들고, 왜냐면 옛날에 5,000원 이상 하게 돼 있었거든. 사채는 10,000원으로 예를 들어요. 10,000원짜리 이상 발행하게 돼 있었거든. 그리고 사채는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 몇 년 동안 빌리겠습니다. 매년 이자 얼마 주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3년이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되게 길게 많이 빌려요. 네, 보통 10년 이상입니다. 자, 이런 주식과 사채를 우리 회사가 샀다고 하자. 샀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한번 해볼게. 샀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데 쌤이 한번 그냥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5,000원짜리 주식을 6,000원에 샀다. 회계상의 거래 맞죠? 그럼 우리 회사 어떻게 분기할까 생각해보자. 8월 1일 날 5,000원짜리 주식. 주식에는 5,000원 써있어요. 액면가액 5,000원 써있는데 주식은 오르고 내리잖아. 이 회사 괜찮은 회사라서 내가 6,000원 주고 이 주식을 샀어요. 자,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할지 한번 해봅시다. 5,000원짜리 주식을 6,000원에 샀어. 왜? 단기간 사고 팔아서 이익을 낼 목적으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분기해야 되겠지. 돈을 주고 샀으면 대변에는 현금 5,000원일까 6,000원일까 생각해봐. 5,000원짜리 주식을 6,000원 주고 샀으니까 돈이 6,000원 나갔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현금이 6,000원이 나가요. 우리 회사. 회계는 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 분기하는 거지. 그럼 내가 뭐 생겼니? 주식이 생겼지. 주식이라는 유가증권이 생겼을 때 계정가면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니? 세 가지 중에 하나였잖아. 단기매매증권, 매도관리증권, 만기보유증권. 그지? 그러니까 이 주식 왜 샀다 그랬어요? 단기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샀다 그랬잖아. 더 비싸게 팔려고. 그러면 얘 뭐라 부른다고?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쓴다고. 주식이라고 하지 않고요. 자본금이라고 하지 않고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해요. 근데 얼마로 해야 될까? 5,000원이라고 써있다고 5,000원을 해야 될까? 아니야. 5,000원을 써있어도 내가 6,000원에 샀으면 저건 나한테 6,000원짜리 재산인 거야. 그래서 매입가액 그대로 쓰는 거죠. 6,000원이라고. 이해됐나요? 이때 이 계정 과목 쓰려고 배운 거예요, 사실. 주식이 생겼다, 6,000원 샀다, 그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려고. 한 개 더 해볼까? 사채를 10,000원짜리 사채를 샀다고 하자. 10,000원짜리 사채를 9,000원에 샀다고 하자. 이번엔 더 싸게. 사채는 보통 더 싸게 사요. 얘는 더 비싸게 사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10,000원짜리 사채를 샀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8월 1일 날 10,000원짜리 사채를 뭐로 샀다고 할까? 사채를 사고 계좌이체해서 붙여줬다고 하자. 그러면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지. 계좌이체해서 붙여주면 뭐가 나가니? 보통 예금이 줄어들지? 우리 배웠으니까 이렇게 한번 응용해보자. 9,000원 주고 샀다 그랬으니까 9,000원이 나갔어. 됐니? 그 다음에 사채를 샀다 그랬어. 사채를 샀다고 해서 사채라고 쓰지 않는다니까? 책상을 샀다고 책상으로 쓰지 않잖아. 팔려고 샀으면 상품이라고 쓰고 쓰려고 쓰면 비품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채 왜 샀는데요? 라고 해야 되잖아. 나 이거 가지고 사채를 10,000원에 9,000원에 사서 나중에 더 비싸게 팔려고 샀어. 이런 목적으로 샀다고 치자. 그러면 단기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이나 사채 같은 유가증권을 샀으니까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뭐라고? 단기 매매증권 9,000원이라고 쓴다고. 이해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걸 해볼게. 한 달 정도가 지났어. 8월 31일이 됐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역시 내 예상대로 주식은 오르고 내리잖아. 올랐어요. 아싸. 지금 얼마 하냐고? 8,000원 해요. 8,000원. 그래서 이 주식을 8,000원에 팔았어. 자, 회계상의 거래 맞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8,000원에 대해서 8,000원에 돈 받고 팔았다.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될까? 봐보자. 돈을 받고 팔았으니까 뭐가 늘어나냐? 자산이 늘어나지. 무슨 자산이? 현금이 늘어날 거야. 현금이. 그죠? 얼마 늘어날까? 8,000원에 팔았다는 소리는 8,000원 받았다는 소리잖아. 그지? 자, 그리고 난 줄어들긴 뭐가 줄어들겠니? 이거 샀을 때 뭐라 그랬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해놨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재산이 줄어들겠지. 자산이 감소.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얼마 줄어들까 생각해봐. 자산이 6,000원인데 8,000원에 팔았어도 자산 줄어드는 거는 내가 6,000원이라고 해놓은 자산인 단기 매매 증권이 6,000원이 줄어들겠지. 근데 돈은 8,000원 받았어. 이게 끝이니? 회계는 때려 죽여도 차대가 똑같아야 되지, 그지? 자, 그러면 2,000원만큼은 뭐가 난 걸까?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아가지고 이익이 난 거네. 어머,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어, 옛날에. 상품을 6,000원에 사서 8,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상품 매출 이익이 난 것처럼 단기 매매 증권을 사가지고 척 팔아서 이익 났어. 그러면 길긴 하지만 계정 과목은 이런 계정 과목이 생겨요.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아서 파는 걸 처분이라고 해요. 상품은 매입했다, 매출했다 해서 상품 매출이익이라고 불렀지만 상품 외의 거,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구입했다, 처분했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처분해서 이익 났으니까 이익이라고 불러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되게 길지, 그지? 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뭐겠니? 수익이죠, 수익. 자산이 늘어나고 자산이 줄어들고 자산 늘어나고 수익이 발생하고. 그러면 대차 맞죠? 이게 하나의 거래가 되는 거죠. 단기 매매 증권 팔아서 이익 났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사실 계정 과목은 1학년 수준은 뭐 이런 것 정도만 사실 배우면 돼. 좀 이따가 더 배울 게 있긴 하겠지만. 두 번째, 사채 가지고도 한번 해볼게. 10,000원짜리 사채를 가지고 있는데 9,000원에 사서 단기 매매 증권 9,000원, 보통 예금 9,000원, 계좌이체해서 나갔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얘도 한 달쯤 있다가 8월 30일 날 팔았다고 치자. 자, 이번에 얼마 팔았다고 칠까? 얘는 손해났다고 해볼까? 난 9,000원에 사서 더 비싸게 팔려고 했는데 이 회사가 위태위태한가 봐. 돈을 못 갚을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딴 사람들한테 더 싸게 팔았어요, 저. 왜냐하면 이거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10,000원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이걸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거든, 다시. 그러면 나는 뭐가 줄어들겠니? 단기 매매 증권이 줄어들겠지. 단기 매매 증권이 줄어들 거야. 얼마가? 9,000원이. 근데 얼마 받았다고요? 한 7,000원 받았다고 칠까? 그럼 이렇게 되겠지. 현금이 7,000원 늘어날 거야. 또 뭐 은행에 바로 들어왔다 그러면 보통 예금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단기 매매 증권 9,000원짜리를 7,000원에 팔았어. 그럼 대차가 안 맞잖아. 2,000원만큼 어떻게 된 거야? 손해가 났지. 손해. 이 손해는 뭐라 부르면 될까? 상품 팔아서 손해 나면 상품 매출 손실이라고 하는데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아서 손해 났으니까 그래, 그렇게 하면 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우와, 길어, 그지?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해서 손해가 났다. 그럼 이런 게 되겠지. 내가 9,000원에 사왔다 그러면 이건 매입가액, 구입가액이 되는 걸 거고, 7,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 7,000원은 처분가액이 될 거고, 그지? 뭐 그런 용어를 나중에 뭐 구입가액, 처분가액 하고 쓴다고요. 이게 아마 단기 매매 증권의 제일 기본적인 분계 처리가 될 거예요. 얼마에 사서 단기간 시혜차익 목적으로 팔았어. 그러면 처분 이익이 나거나 처분 손실이 난다. 이게 1차고요. 1학년에서 여기서 이제 평가이익, 평가 손실까지는 조금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프린터를 하나 정리해 놓고 그 다음 평가이익, 평가 손실 한번 해볼까 해요. 프린터 한번 볼래? 아, 참, 여러분 프린터 없어도 걱정하지 말아요. 그 핸드폰을 보고 하지만 학교 오면 출력해 줄 거고요. 미리 달 필요한 친구는 누가 미리 필요하다고 그래서 연락 와서 쌤이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아. 그래서 전해줄 수가 없네. 자, 시험 칠 때 이런 계정이 뭐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지. 주식이나 국채나 공채나 사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지. 주식이나 사채. 주식이나 사채 같은 유가증권을, 요게 중요해. 단기간 시대차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시대차익은 금방 사서 팔아서 이익 날 목적으로. 샀을 때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단기간 시대차익을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샀으니까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한다. 밑에 거래 있죠. 단기간 시대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5,000원에 팔고 현금을 줬다. 그럼 현금 5,000원 나가고 단기간 시대차익을 목적으로 샀으니까 뭐라고 한다고? 단기 매매증권. 이거 살 때 은행을 통해서 사거나 증권회사를 통해서 사면 수수료도 나가겠죠? 그렇게 돈을 썼다 그러면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처리하면 돼요. 요거는 뒤에 얘가 나오니까 그때 공부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지. 내가 얼마에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팔 때 얼마로 팔았어. 그러면 어떤 계정감이 나올까? 장부가액은 적고 장부에 써있는 금액은 6,000원이었는데 팔 때는 8,000원에 팔았잖아. 그때 2,000원만큼 돈 번 거, 그거 뭐라고 한다고?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라고 부르고. 아까 같은 사채는 장부가액보다 더 싸게 팔았잖아. 손해가 났지? 그때 쓰는 계정과목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부르고. 요 평가는 조금 있다고 하려고 해요. 그 다음 이거는 이번에는 안 배운다 그랬어요. 쌤이 공부할 때는 분류를 해줬는데 지금 배우면 헷갈리니까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만기 보유증권,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증권 만기 보유증권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했고, 여긴 답이 다 써있죠. 일단은 몰라도 되겠어요. 쌤이 칠판에 풀어준 문제하고 똑같은 게 여기 있는 문제거든. 그치? 이거 한번 풀어보자고 한 거야.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A 회사의 주식 액면 5,000원, 그러니까 주식이 5,000원이라고 써있는데 이걸 6,000원에 샀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한 거하고 똑같죠? 현금으로 취득했다니까 현금 얼마 줬겠니? 6,000원 줬겠지. 그지? 이게 취득가액이자 장부가액이에요. 6,000원에 샀으니까 취득가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내 장부에 지금 6,000원에 적혀져 있으니까 장부가액이라고 해도 돼요. 여기 분명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 산 거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개념 과목한다고?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얘 팔아보자. 8,000원짜리 얘를 얼마에 팔았대? 이렇게 사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8,000원에 팔았대. 8,000원에 팔았대. 그러면 이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이 줄어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줄어들어. 얼마가? 6,000원이 줄어들어. 근데 돈은 얼마 받았어? 8,000원만큼 현금으로 받았대. 그러면 차변에 늘어나는 거 현금이 8,000원 늘어나겠지. 분계 끝이 아니야. 8,000원에 팔았으니까 처분가액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이거 외우지 말라 그랬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된다고. 그러면 2,000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아서 이익 났네? 그래서 뭐라 부른다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게 지금까지 배운 거고요. 우리가 안 배운 게 요거죠. 여기 있는 평가손익과 여기 있는 문제를 안 풀었는데 요거까지 1학년 정도 수준에서 하고 나머지 심화 문제는 못 하더라도 요까지 할까 해. 다시 왔어. 다시 왔어. 봐봐봐. 사채나 주식이나 마찬가지니까 주식 가지고 해볼게. 주식 가지고. 이 주식 왜 샀다 그랬어요? 가지고 있다가 더 비싸게 팔면 이익을 내려고 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5,000원이라고 써 있어도 내가 6,000원에 사면 내 재산 6,000원이라고 이야기한 게 맞잖아. 이게 원래 주식이 이렇게 써 있어도 밖에서 가치가 되게 높고 공정가격이나 시장가격이 높으면 그만큼 돈이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잖아. 너희 혹시 그거 아니?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한 5만 원 하거든? 근데 그게 주식 하나에 얼마라고 써 있는 줄 아니? 500원인가 100원인가 그래요. 근데 그게 5만 원, 4만 원이 지금 왔다 갔다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주식 분할해서 그러는데 옛날에 삼성전자 주식이 5,000원짜리 주식일 때는 얼마까지 갔느냐? 200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주식 액면 금액은 5,000원인데 밖에서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거래하는 가격은 100만 원, 200만 원 한다는 거지. 이게 변한다고 계속. 그래서 이런 문제를 쌤이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잘 봐봐. 이런 문제를. 다시 문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쌤 말 듣고 문제 한번 풀어보자. 요거까지만 하면 돼요. 주식은 5,000원짜리 주식을 6,000원에 샀다. 아까하고 똑같아. 이걸 쓰면 되겠다 얘들아. 이걸 쓰면 되겠다. 이리 와볼까? 이걸 쓰면 되겠다. 쌤 마음이 급해. 집에 가야겠어. 집에 우리 딸내미 둘이 은은수가 엄마도 출근하고 아빠도 출근해서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는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초등학교 오지 마라 그러거든. 어떡하지? 빨리 가서 밥 먹여야 되는데, 그치? 자, 이거 봐. 5,000원짜리 주식을 6,000원에 샀어. 그러면 돈 6,000원 주고 단기 매매 주권 6,000원 해놨죠. 시세차익 목적으로. 그리고 8월 30일 날 판 게 아니야. 팔았다고 했을 때는 비싸게 팔면 처분이, 싸게 팔면 처분 손실 나잖아. 안 팔았어.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현금은 6,000원 나갔고 나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6,000원짜리 재산이 있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걸 한번 이야기해 볼게. 1년 이내긴 한데 내년쯤에 오를 것 같아서 지금 안 팔 거야. 그냥 가지고 있을 거야. 근데 언제가 됐냐 날짜가 12월 31일이 됐어.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해. 12월 31일이 무슨 날이니? 그래, 결산하는 날이잖아. 물론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 회사 12월 31일이라 그랬지. 11월 31일 날 뭐 하는 날이니?
회계 처리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재무제표 만들잖아.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우리 회사가 돈 얼마 버는지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생각해봐. 내가 6,000원이라고 써있던 이 주식이 5,000원이라고 써있지만 6,000원에 사서 6,000원에 써는 이 주식이 내 재산이 그럼 6,000원 있다고 재무제표에 기록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지금 밖에서 대박이 났어. 코로나 백신 만드는 회사였던 거야. 그래서 밖에서 지금 얘가 얼마 하냐면 9,000원에 거래되고 있대. 이 주식이 지금 9,000원짜리래. 자, 그럼 뭐가 맞을까? 내 재산이 6,000원 있다고 해야 될까? 내 재산이 9,000원 있다고 해야 될까? 내가 이 주식 하나 가지고 있는데 6,000원에 사서 지금 장부에 6,000원으로 적혀져 있는데 밖에서 거래되기는 9,000원에 거래되고 있어. 그럼 내 재산은 6,000원인 걸까? 9,000원인 걸까? 9,000원이야. 그래, 회계는 잘 계산해서 내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회계인 거잖아.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밖에서의 가격, 그걸 뭐라 부르는지 아니? 공정가액 또는 아까 말한 시장가액이라고 그랬어. 밖에서 지금 거래가 되는 금액이 시장가액 9,000원이래. 그러면 내 재산 아무 처리 안 하고 12월 30일 날 아무 처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 재산 6,000원 있는 거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12월 31일 날 이걸 고쳐주는 분개를 해. 어떻게 하냐? 6,000원짜리로 되어 있는 걸 9,000원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차변에 6,000원인데 9,000원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3,000원 더 써주면 되잖아. 차변에 6,000원 있는데 3,000원 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9,000원 되는 거잖아. 왜 전기하면 이렇게 되겠지. 전기하면 단기 매매 증권에 자산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증가 감소 6,000원 써놨는데 지금 3,000원 더 써가지고 전개해주면 6,000원 있었는데 3,000원 더 해주면 9,000원 되잖아. 그치?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3,000원 써주는 거야. 그러면 대변이 중요해. 대변의 3,000원만큼은 단기 매매 증권이 줄어든 거나 뭐 돈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 그냥 이익이 났잖아. 어떻게 이익 난 거야? 6,000원에 써놨는데 밖에서 9,000원으로 거래돼가지고 3,000원 벌었지. 이렇게 번 거를 뭐라 부를까? 아까 배웠어.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아서 이익 났을 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하면 된다. 근데 얘 처분한 거니? 아니지. 그냥 가지고 있는데 가치만 높아진 거잖아. 판 게 아니라. 팔아서 이익 났으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인데 그냥 가지고 있는 게 가치만 높아져서 평가를 다시 받아서 평가가 좋아져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돈 번 거는 이런 수익의 계정감을 써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아니라 평가 이익이라고 해요. 평가 이익. 반대로 이 주식이 망해가지고 손해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다른 예를 한번 해볼게. 12월 30일 날 이 주식이 공정가액이 9,000원이 아니라 밖에서 망했어. 4,000원으로 거래된 거야. 삼상시험까지 안 하고 이상해서 했는데 막 부작용 나오고 막 이래서 주가가 떨어진 거지.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분개해야 될까?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는 6,000원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밖에서 지금 4,000원밖에 안 하지. 그러면 이 6,000원짜리를 4,000원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우리 현금 가져갈 때 배웠지. 이 자산을 반대편에 쓰면 가치가 줄어들잖아. 단기 매매 증권 얼마를 줄여야 되겠니? 6,000원인데 지금 밖에서 공정가액 4,000원밖에 안 되니까 2,000원을 줄여줘야 되겠지. 2,000원을 줄여줘. 그러면 그 2,000원만큼이 뭐가 될까?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아서 손해난 게 아니라 12월 30일 날 회계 기말에 평가해봤더니 손해났잖아.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쓰는 거야. 평가 손실. 그러면 내 단기 매매 증권 지금 얼마짜리가 되는 줄 알아? 원래는 6,000원짜리가 돼 있는데 2,000원 줄여서 들었으니까 장부에는 지금 4,000원이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니? 이때 쓰는 말이 장부가에. 아까 배웠던 단기 매매 증권을 샀을 때, 그 다음에 중간에 12월 30일 날 평가했을 때, 그리고 또 팔았을 때, 처분했을 때, 이걸 한 방에 할 수 있는 문제 하나만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요 문제가 바로 그 문제인데, 요 문제를 선생님이 한번 풀어봐 줄게. 저 문제 한 문제만 풀면 지금 배운 거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쓰기 싫으니까 진아쌤이 자막 달아두겠지. 어머, 또 깨졌어. 그지? 요 3개 문제 한번 해볼게. 3개 문제. 여기 첫째부터 7월 1일부터 해볼게. 7월 1일부터. 여러분은 여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7월 1일 거 해볼게. 7월 1일 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B 회사의 주식인데 액면 5,000원, 5,000원이라고 써있는 주식을 6,000원에 사고, 이거 수수료도 있대. 수수료 1,000원과 함께 현금을 지급했다. 와, 길어. 그죠? 천천히 해볼게, 천천히. 5,000원짜리 주식을 6,000원에 샀대. 그러면 나는 돈으로 줬대. 현금을 얼마 줬을까? 6,000원을 줬겠지. 일단 천천히 해봐. 6,000원, 그지? 맞지? 그리고 6,000원만큼은 계정 과목이 뭘까?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샀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면 되겠지. 맞니?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5,000원짜리인데 6,000원 주고 샀으니까 현금 6,000원, 단기 매매 증권 6,000원이었어. 근데 이번 문제는 한계가 더 있네. 어떤 게 있대? 수수료 1,000원을 현금으로 같이 줬대. 이 주식을 살 때 은행에서 샀으니까 증권 수수료를 냈다는 거야. 그게 1,000원이 있대. 자, 그러면 돈을 6,000원만 준 게 아니고 수수료까지 얼마 줬을까? 7,000원 줬겠지. 돈 7,000원 나갔어. 그러면 대차가 안 맞지? 그럼 여기 1,000원만큼은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수수료 때문에 돈 쓴 비용이지? 수수료 때문에 돈 쓴 비용. 우리 옛날에 배웠는데? 그래, 이런 계정 과목 쓰면 돼요. 수수료 비용이다. 계정 과목. 자, 분개해봐. 돈 7,000원 나갔는데 주식 6,000원에 사고, 단기 매매 증권 6,000원에 사고,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으로 1,000원 처리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구입가액은 6,000원이야. 6,000원. 장부가액도 6,000원이겠지. 근데 이제 12월 31일이 됐어. 12월 31일. 12월 30일 날은 팔았는 날이 아니라 내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결산하는 날이야. 그지? 결산하는 날이야. 결산하는 날인데 얼마로 돼 있니? 결산 시 7월 1일에 샀던 이 6,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얼마로 거래되고 있냐면 공정가액. 밖에서 하나당 아마 이렇게 골뱅이 900원, 9,000원이라는 소리는 이 골뱅이는 회계에서 한 개당, 주식 하나당, 지금 한 개 샀으니까 한 주당 9,000원에 거래되고 있대요. 자, 그러면 나는 12월 30일 날 어떻게 분개해야 될까? 이렇게 분개해야 되겠지. 내가 6,000원이라고 재산이 해놨는데 밖에서 9,000원으로 거래되고 있대. 그러면 9,000원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재산이 9,000원으로 한 게 정확하잖아.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를 더 써주면 된다고 아까? 3,000원을 더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6,000원 있었는데 3,000원 더 써줬으니까 9,000원짜리 재산이 있는 거지. 그러면 그 3,000원만큼은 돈 주고 더 사가지고 늘어난 거 아니잖아. 그냥 3,000원짜리가 밖에 시세가격이 좋아져가지고 이익 난 거잖아. 이렇게 평가해서 이익 난 거는 어떤 계정 과목으로 쓴다고? 단기 매매 증권. 다 쓰기 싫으니까 쌤만 이렇게 쓰는 거야. 너네는 다 써야 돼. 단기 매매 증권 뭐라고? 평가이익이라고. 평가이익이라고 쓰는 거야. 그치? 12월 31일 날. 자, 이렇게 해서 재산을 해놓으면 내 재산이 9,000원이 있다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주식이 9,000원이다 해서 재무제표에 기록되겠죠. 그 다음 연도가 됐어. 그 다음 연도 4월 1일, 원래 우리가 단기간 사고 팔아서 이익 낼 목적이었잖아. 이 주식이 어떻게 됐냐 하면, 얼마에 팔았냐 하면 9,000원까지 올랐던 주식이 다시 9,000원까지 올랐던 주식이 8,000원으로 지금 돼가지고 8,000원에 팔았대. 팔았다. 8,000원에 팔았대, 주식을.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인지 한번 해보자. 8,000원에 팔았다는 소리는 현금을 얼마 받았다는 소리야? 현금을 얼마 받았다고? 8,000원 받았다는 소리야. 8,000원, 그지? 8,000원 받았다는 소리야. 물론 당좌예금 나중에 하자, 그지? 8,000원에 받았는데, 8,000원에 받았는데 내가 가진 주식은,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가 줄어들까?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가 줄어드는 걸까? 잘 봐봐, 얘들아. 6,000원이었는데 지난 연도 말에 3,000원 밖에서 9,000원 하니까 3,000원을 더 해가지고 장부가에 9,000원을 만들어 놓은 거야, 차변에. 그게 없어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가 없어져야 돼? 9,000원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맞지? 원래 취득가액은 6,000원이었는데 3,000원 더 평가 이익 해놨으니까 합쳐서 9,000원이 돼 있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야. 근데 얼마 받았대? 8,000원 받았대지. 9,000원짜리라고 올려놨는데 8,000원 받았으니까 1,000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아서 손해났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고? 그럼 단기 매매 증권, 얘는 평가 아니죠. 정말 팔아서 손해가 난 거니까 처분 손실이라고 해야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 팔아서 손해났다. 처분 손실. 처음에 배웠잖아. 처분이익, 처분 손실. 팔아서 이익 나면 처분이익, 팔아서 손해 나면 처분 손실. 근데 문제에서 하나 살짝 디테일하게 고칠 게 있네. 이렇게 9,000원짜리를 8,000원만 받고 팔아서 손해가 났는데 이걸 팔아서 돈으로 받았니? 문제에서는 돈으로 안 받고 이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대.
그럼 내 계좌에 들어왔을 거잖아. 현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보통 예금 계좌에 들어왔으니까 뭐가 늘어날까? 보통 예금으로 늘어나면 되겠지. 됐나요? 지금 요게 아주 간단하게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취득, 평가, 처분 세 가지를 해본 게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에 답 보여줄게. 지금 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답만 보여줄게. 단기매매증권 5,000원짜리를 6,000원에 샀을 때는 이렇게 분개하겠지? 6,000원에 샀는데 돈은 7,000원 줬어. 수수료까지. 그지? 그래서 취득한 가액이나 장부에 쓰여져 있는 가액은 6,000원이라 불러. 지금 6,000원이라고 이렇게. 자, 팔았어. 얼마에 팔았대? 안 팔았어. 안 팔고 평가만 했어. 얼마로? 밖에서 9,000원 한대, 공정가액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단기매매증권이 9,000원 되게 해주려면 3,000원을 증가시키고 그만큼은 평가이익이라 불러. 평가이익이라고 부르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지? 처분이 아니고 평가이익이야. 평가이익. 그러면 원래 6,000원이라고 했는데 3,000원 더 플러스 시켜줬잖아. 그러니까 내 장부에 이거는 9,000원이라고 돼 있을 거야. 장부가액이. 9,000원이 되어 있는 거야. 그지? 그 다음 연도가 돼가지고 이 주식을 8,000원에 팔았대. 그러면 돈 8,000원 받았는데 받자마자 이거 뭐야 보통 예금에 입금됐으니까 보통 예금 8,000원이 늘어났지. 근데 줄어드는 단기매매 증권은 얼마가 줄어야 될까? 6,000원에 샀다고 해도 중간에 3,000원 더 플러스 해놨으니까 9,000원이 줄어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9,000원이 줄어들어. 9,000원짜리를 8,000원에 받고 판 거 되잖아. 그러니까 1,000원만큼 손해났지?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 처분가액은 8,000원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장부가액은 9,000원인데 8,000원에 처분가액으로 했으니까 1,000원만큼 처분 손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프린트에 장부가액하고 처분가액하고 차이가 나는 건 처분이익, 처분손실이라고 하고 장부에 써 있는 거하고 밖에서 거래되는 공정가액하고 차이 나는 것만큼은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이란 말을 썼어요. 이걸 이 표로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요. 밑에 있는 것처럼 이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분개할 수 있으면 여러분 시험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걸 헷갈려 할 수 있으면 선생님이 퀴즈 문제에다가 조금 간단하고 쉽게 저 프린트는 늘 저 프린트 한 장에 이런저런 예를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좀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단순한 걸 반복하게 이렇게 퀴즈 과제 같은 것을 자꾸 반복해서 풀어보면 생각보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처음 들어본 단기매매 증권이지만 주식과 사채라는 유가증권을 샀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이게 오르거나 떨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팔았을 때 이익 나거나 손해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그냥 이렇게만 알면 되는 거죠. 2시간에 걸쳐서 유가증권, 특히 단기 매매증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녕.